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아침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감기입니다.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일 화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의 김복준 연구위원,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홍순빈 아나운서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지만 이런 일까지 참아가면서 직장을 다녀야 할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경기도 화성의 한 농협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요. 자녀의 돌잔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조합장실을 찾습니다. 네. 아마도 좀 축하를 기대했을 것 같은데요. 이 직원 말에 따르면 이 조합장이 축하는커녕 자네 아기가 생신이라며 라고 비아냥거리더니 허허. 심지어 이 직원의 뺨을 때립니다. 어이구. 맞은 직원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물으니까 예뻐서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하네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저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또 있다면서요. 네, 이날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직원 주장에 따르면 이 조합장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라고 시키더니 하하. 펜을 꺼내서 이 귀에다가 조합장 왔다 감이라고 이 얼굴에 낙서를 했다고 합니다. 하하. 그러니까 이런 사실까지 이제 안고 이 모든 치욕감을 안고 2년간 이곳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네요. 조합장 왔다 감 이 말은 결국 업무 순시를 했다는 무슨 증거를 남기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 귀에다가 조합장 왔다 감 낙서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분통 정도도 아닌 치욕감을 느꼈을 겁니까? 이 피해를 당한 직원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가 뭐 생신이시라며 뭐 이렇게 비아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턱을 잡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착 때리셨거든요. 무릎 꿇으라고 하시더니 이제 펜을 여기서 꺼내셔가지고 귀에다가 조합장 왔다가 이렇게 낙서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다른 직원분이 이제 조합장 모시고 운전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이제 근무지에 오시게 되면 그냥 이리 와봐, 항상 늘 이리 와봐 하시면서 남직원들 앉으신다든지 아니면 뭐 둘이 있을 때는 발이나 주물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발도 주물르게 하신다든지 뭐 코털이 나왔다 코털 좀 잘라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그렇게도 하시고 네 남직원한테 네네네. 김복준 의원님. 예. 저 피해를 호소하는 이 직원분의 얘기가 귀를 의심케 만듭니다. 예, 이게 사실일까요? 근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정말로 않는 그런 일이기 생각이 때문에 들어요. 네. 예, 저도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하여튼 뭐 저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사실이란 전자에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네. 이제 이게 애가 이제 그 돌잔치 때문에 간다 그러니까 애한테는 생신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른한테 생신이라고 얘기하지. 네. 그러니까 이건 비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네 아이가 생신이시라며. 아하. 그럼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네. 뭐 그것까진 좋습니다. 그럼 뭐 입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턱을 잡고 뺨을 때렸다. 이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건 단순 폭행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 문제 삼는다면 단순 폭행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얼굴에 여러 사람들 다 같은 동료들이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얼굴에다가 뭐 조합장 왔다가 하면서 펜으로 그 얼굴에 뭘 쓰고 이랬다고 그러면 이건 신중하게 모욕죄 같은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직원들이 수행하거나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리 와라 해가지고 뭐 직원들의 뭐 어떤 은밀한 부위를 이렇게 네. 만진다든지 그 둘이 있을 때 발 주물르게 하고 뭐 코털 잘라달라 뭐 이런 거 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성추행 부분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아하. 남자가 남자를 뭐 그 중요 부위를 만진다 해가지고 이거는 뭐 성 문제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뭐 이 성폭추행이라든지 이 죄는 남자 여자 이 객체가 관계가 없어요. 아. 이거는 사실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네. 여러 부분에 걸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이 피해를 호소하시는 직원분의 주장이 일단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고 얘기를 그렇죠. 이어가 볼게요. 우리 MBN의 이재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던 내용인데 허 소장님, 네. 일단 이 조합장이라는 사람의 심리는 뭐예요? 그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오늘 자네 아기가 생신이시라며 왜 이렇게 비아냥거린 겁니까? 좀 권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직장 다니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직장인들의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시대적인 감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고 네. 병원에 먼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게 진짜 사실이라면 네. 요즘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네. 인사권을 지금 쥐락펴락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본인의 자리를 좀 착각하고 계시는 심리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네네. 이 직원도 그 인사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썼던 것 같은 게 네. 이 직원이 하는 소리가 그래도 2년간 참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거는 원치 않는 다른 지역으로의 인사 발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 발령도 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분의 얘기에 이 가해자로 지목된 조합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조합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요. 때리거나 낙서한 적은 없으며 부당한 대우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당 조합장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그런 거 없어요. 직원은 어떻게 뺨을 때립니까? 상식이가 다 얘기입니까? 가끔 이제 직원분들이 운전을 해주실 때에 이제 발 마사지를 해달라 해서 마사지를 원하신 적도 있으시죠? 아이, 그런 것도 없어요. 그게 이 세상 살면서 있을 수 있는 얘기냐니까, 그게. 귀 뒤에다가 그냥 왔다 갔다 뭐 이런 글자를 적으신 적 없어요? 진짜. 귀를 이게 만지신 적 아니, 선생님.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에? 네. 선생님.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직원이 그때 그 어렸을 때 건강이 안 좋을 때, 지가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거, 직장을. 네. 에? 네. 야, 너 그런 못 쓴다. 농협 직장이 참 좋은 직장이거든요. 예, 예. 에? 그래서 내가 휴가까지 병 가가지고 무슨 제가 다닌 게 그랬던 사람이에요. 최단비 변호사님,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조합장이 펄쩍 뛰면서 그리고 이 말투도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기자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짜 아닌 것 같기도 해. 이 말이 맞을까? 이걸 입증하려면 무슨 결정적 증거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진술이 상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진술과 조합장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CCTV라든지 물증이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그런 물증이 없다고 한다면 양쪽의 진술 중에서 어떤 진술이 더욱더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진술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뭐 직원의 진술이 다른 직원이 몇 시에 저 방에 들어간 것을 봤다. 그리고 몇 시에 저 방에서 나온 것을 봤다. 나왔는데 다른 직원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다. 아하.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직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진술들, 예를 들면 직원은 한 10명의 직원들이 저 조합장이 그러한 얘기들을 했다라는 진술이 있고 조합장은 혼자서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으면 또 다수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면 다른 진술들, 예를 들자고 한다면 아이의 생일과 같은 진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조합장을 모시고 수행하거나 운전할 때는 1대1인데 예를 들면 아까 귀에 낙서를 했다고 하는 것들을 순시를 둘 때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사람들과 있는 자리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한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직원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지금 김복준 의원님. 예. 경찰은 일단은 이분, 즉 피해를 당하신 분 조사는 마친 상황 네.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32년간 현장 경험이 예, 이제 예. 풍부하신 김복준 의원님이시니까 만약에 이 사건을 조사한다면 예. 어떤 식으로 좀 풀어볼까 하는 생각 좀 해볼까요? 일단은 뭐 이 농협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100% CCTV가 있어요. CCTV 있기 때문에 CCTV 전체 수거해가지고 복원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야 될 것 아하,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조합장이 운행하는 차량에도 블랙박스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겠네요. 블랙박스 확보해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 있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에다 낙서하는 건 장난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도 가혹행위거든요. 아하,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렇게 했다면 직원들이 많이 봤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래서 직원들 좀 진술을 듣고 이런다면 네. 또 이 조합장이 그 전에 행태 아. 이제 그 여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이거 아마 이 단위 농협 시골 조합장 정도 되면 아마 네. 이제 그 조합원들의 선거에 투표에 그렇죠, 의해서 그렇죠. 이게 네네.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어떤 총평 같은 거는 뭐 있을 거예요. 아름아름 다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거를 좀 조사해 보면 네. 진위 여부는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경찰이 어떻게 보면 다각적인 수사와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인다 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실을 밝혀주시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31분이 다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건, 사고를 집중 파헤치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뭔가 빰빰빠밤빰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한 남자를 사랑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소중한 생명까지 잉태하게 됐는데 이 여성에게 정말 이런 가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이 남성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서로 사랑을 하면서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2011년에 만나서 임신을 하고 임신을 해서 이제 이 아이를 잘 키우자라고 해서 서로 동거를 하게 됩니다. 네. 같이 살게 되는데 남편의 가족들과도 함께 살게 되고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가족 구성원은 남편 그리고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 네. 그리고 시어머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살 된 남자아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3살 된 남자아이는 누구냐 이렇게 네. 물어봤더니 손이 시누이가 내 혼외자인데 그러니까 아하. 결혼을 하지 않고 낳은 혼외자인데 아하. 그냥 여성의 입장으로서 혼자 혼외자를 키우기는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동생인 지금 이 여성의 남편이 되겠죠. 이 남편의 호적에 올려서 올렸다. 어쩔 수 없이 키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은 믿었어요. 시댁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철떡같이 믿고 이 3살 된 혼외자라고 하는 이 아이를 성심성의껏 키웠습니다. 아하. 그러는 사이에 임신했던 아이도 태어났어요. 아하, 네. 그래서 혼인신고까지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들으면 뭔가 정말로 사랑한 사이에 그리고 그 남편의 가족과 같이 산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도 뭔가 큰 결심을 했고 우리 서로 사랑으로 한번 지내보자 했는데 그리고 그 손위 시누이의 혼외자 아들도 그래 내가 사랑으로 키우면 되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뭔가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났다면서요. 그렇게 성심껏 1년을 키웠는데 이 여성의 마음에 뭔가 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하. 시누이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자신의 남편과 너무 닮았던 거예요. 게다가 이 남편이 이 아이에게 대하는 행동이 마치 친아들에게 대하는 행동 같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조카인데.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아하. 결국 이 아내가 유전자 검사까지 의뢰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 결국은 유전자 검사 즉 DNA 대조까지 해보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시누이의 아들이 아니라 남편의 진짜 친아들이었던 거죠. 세상에. 이거 허 소장님. 네. 그러면 1년 넘게 이 아내는 속고 산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 시누이 아들 네. 조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이처럼 키워왔는데 알고 보니 지금까지 나를 속인 거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아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지금 심정일 겁니다. 예. 네.
정말로 이거는 뭐랄까요? 순간적으로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머리를 뭐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지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비단 남편만 속인 게 아니라 보세요. 손이 시누이 그리고 네. 그걸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까지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가족 일체가 지금 새로 들어온 며느리를 속이기로 모의하고 네. 실행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하. 그러니까 명백히 세 사람 다 이제 뭐 범죄로 따지면 공범 관계가 형성이 될 것 아하.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카라고 하면 닮기는 하지 않나요, 조금? 근데 닮아도 어지간히 엄청나게 많이 남편을 네. 닮았던 모양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좀 걸려들은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부인이 아내 되시는 분이 굉장히 이제 괘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그 부분이 뭐냐면요. 자신하고 동거를 시작할 무렵에 네. 그 즈음에 사실은 남편은 전 부인하고 이혼 소송을 막 진행하고 있었다고 세상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동거를 시작할 그 무렵까지도 정식으로 이 혼인이 해소됐던 건 아닌 거예요. 네. 이혼이 진행 중에 있었던 거죠. 아하. 그런 것까지 이제 알게 되니까 아내 네. 입장에서는 괘씸하게 이럴 때 없고 배신감을 심하게 느낄 수밖에 네. 없지 않겠어요? 아하. 예. 근데요, 이건 당연한 질문 같지만요, 최단비 변호사님,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신이 사랑해서 이 정말 소중한 생명까지 잉태했던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부터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렇게 충격을 받은 데에는 말씀하신 거랑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세상에는 이혼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혼외자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도 많아요. 그러네요. 그거를 문제로 해서 예를 들면 이 남자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원인이 된 건 저희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 아하. 만약에 이 남성이 처음부터 이제 이 여성을 만났을 때 나는 사실 이혼을 지금 소송 중이고 그리고 이혼을 곧 해소할 것이고 내가 아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여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걸 감내하고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아하. 그럼 이 사건은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러네요. 처음부터 깜쪽같이 속인 거예요. 아하. 근데 깜쪽같이 남편만 속인 게 아니라 김복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네. 본인 입장에서는 임신을 해서 가족과 동거까지 하고 이제는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깜짝같이 속인 거죠. 그럼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가정 안에 있는 온 가족이 나만 빼고는 똘똘 뭉쳐 뒤에서 나를 얼마나 그러니까요. 바보 취급했을까. 네. 내가 이 아이 3살 된 아이에게 잘해줄 때 아유 저 바보 같은 거 모르면서 지금 저렇게 자기 남편 아들인 것도 모르고 저렇게 예뻐한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정말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여성 입장에서는 자신이 철저하게 바보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지금 그게 문제인 것이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뒤에 우리가 다른 얘기들 나누겠지만 이 결혼의 문제에서도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알았으면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는 중요한 부분이란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했기 때문에 하하. 혼인 취소의 사유도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배신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텐데 그렇다면 홍순빈 아나운서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남편이라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잖아요. 갈라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아하.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속였으니까 그렇죠. 괘씸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법원은 판단은 뭐였습니까? 법원은 이제 그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연대해서 2천만 원을 이 며느리에게 지급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뭐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뭐 돈도 돈이지만 정말 그 뭔가 속고 산 거, 가족이 똘똘 뭉쳐서 나를 앞서 말씀하신 건 따돌린 거, 정말로 이 2천만 원 갖고도 부족할 판인데, 근데 이 시어머니에게 혹시 다른 죄를 물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결혼, 소위 우리가 사기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런 결혼에 대해서. 근데 사기 결혼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묻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결혼의 과정에서 정말 사기 행각을 해서 돈을 빌렸는데 안 갚을 의도였다든지 지금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자신의 중요한 조건을 속인 것인데 이것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렵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위자료 청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네. 혼인 취소 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아니 시누이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내 아이인데
내 동생 호적에 올린 거야. 아니면 남편도 적극적으로 거짓말했어요. 나는 예를 들면 결혼에 대한 혼인에 관련된 것들, 이혼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고 이 아이는 누나 아이라고 얘기했는데 아하. 시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네. 자기 딸이랑 아들이 적극적으로 한 거짓말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아하. 시어머니 입장에서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냥 둘이서 그렇게 하는 거를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같이 2천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지 억울하다라고 네.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게 결혼해서 아이가 있었고 이혼 경력이 있었고 이런 것은 흠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판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지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시어머니도 부작이라고 법에서는 아. 얘기를 하는데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아. 거죠. 그것은 결국은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이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도 말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아하. 그래서 2천만 원을 함께 지급해야 함께. 될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 그렇군요. 본 겁니다. 그런데요,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시청자분들이 더 분노를 느끼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로 이 아이, 정말로 애꿎은 아이, 아무 죄도 없는 이 아이를 이 엄청난 일에 끌어들인 정말 이 엄청난 범죄예요, 범죄 이것도.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 결혼이라는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거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이혼으로 간 것도 좀 유감해요. 이혼으로 갔다 그러면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절차가 돼서 기록이 남잖아요. 이 경우는 내가 볼 때 아예 애초부터 혼인 무효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소송으로 갔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안타까운 건 결국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아이. 네. 예, 그 다음에 전 부인의 아들이지만 3살에 불과하다면 이 여성이 와서 길렀기 때문에 친어머니로 알고 얘는 엄마를 따르면서 자랐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 전 부인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두 아이는 누가 좀 이거 보살피겠어요? 그러니까요. 결국 온전히 아이들이 그 피해자로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뭐 물론 뭐 이 남성이나 이 가족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만 네. 이건 뭐 책임질 수 없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아이들일 수밖에 그럴 없다는 수 있어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한때의 근심을 피하려고, 한때의 어떤 화를 피하려고 거짓을 했던 게요, 허 소장님. 네. 이 두 아이에게는 지금 씻을 수 없는 그러니까요. 상처를 지금 남기고 말았어요. 정말 어른들의 이기심은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 3살짜리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했던 거짓말이다라고 또 핑계를 대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 아이의 불행의 시작은 그때부터였다라는 아하. 것을 부모님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가 정말로 사랑 속에 자랄 수 있을지, 그리고 갓 태어난 이 아이도 정말로 이제는 지금으로서는 아빠가 없지만 잘 자라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부부지간에 이 배신감이 들면은 정말로 글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시쳇말로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2007년에 결혼을 했고요. 슬아이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2015년이었어요. 2015년에 결혼한 지 한 8년 정도 됐을 때 남편이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것을 이 아내가 알게 돼요. 네. 근데 이 새로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날 때는 이 남성이 유부남인 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나던 와중에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럼 그 당시에 관계를 정리했으면 좋은데 둘 사이가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인 관계를 유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내가 참지 못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면서 그 상대방인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요. 이 소송을 하는 과정에 2017년도에 네. 이 여성분, 이전 아내분이 얼마나 감정이 많이 상하겠습니까? 그렇죠. 알게 된 것도 감정이 많이 상하고 또 이혼을 하는 과정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많이 상해서 이 내연녀를 상대로 해서요. 내연녀의 직장에 생일 축하 케이크를 보냅니다. 내연녀가 생일이었는데 네. 생일 축하 케이크를 보내요. 이상하잖아요? 네. 아니 우리 축하할 관계가 아니잖아요. 둘은. 어허. 그 축하 케이크가 어떤 케이크였냐 하면 네. 축하 케이크 투명한 케이스예요. 아하. 그러니까 안이 다 들여다 보여요. 네. 투명한 케이스 안에 안이 들여다 보이는데 어떠한 내용이 써 있냐 하면 케이크에 상간녀 누구누구누구 축 생일.
허허. 선물은 나중에 보낼게. 오늘은 케이크 먼저 보낸다. 아. 추신, 사진 제목, 사이판에서 행복한 우리 가족.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네. 직장에 보냈죠. 아하.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누구 씨 생일 축하 케이크 왔는데 하면서 봤더니 저 상간녀 누구 축생일이라는 글자가 딱하니 나여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또 투명 케이스니까 진짜 직장 다니는 직원분들이 같이 있으면 옆에서 케이크 왔네. 와, 생일인가 봐 하면서 보다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혹시 김복주 의원님 예. 이 아내분은 예. 이 내연녀의 직장에 이 케이크를 보낼 때 혹시 이걸 노렸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네. 알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까요? 그렇겠죠. 투명한 케이스에 그 케이크 안에 그 상간녀라는 이름 자체가 유부남이 뭐 이제 다른 그 사람하고 이렇게 그 상간하는 네. 관계 상간녀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불륜 관계를 지칭하는 그 여자, 아하. 지금 말하면 내연녀, 상간녀거든요. 네네. 그걸 떡하니 그 케이크에다 새겨가지고 네. 투명 케이스에서 배달을 한다 그러면 일단 배달하는 직원들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제 그렇죠? 보니까. 배달하는 직원들도 보고 전달하면 전달하는 데서 그 회사 경비실에서 볼 거고 그 부서 직원들이 보고 모든 회사 직원들 주변 사람들이 아하. 다 이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불륜녀구나 하는 인식은 주게 될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어떤 그 복수심이 작용을 한 거죠. 네. 예. 그런데 이 아내분이요, 그 정말 복수심이 얼마나 활활 타올랐는지 이 케이크를 보내기 전에 그 내연녀에게 네, 예.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면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케이크의 그 추신 사진 제목 사이판에서 행복한 우리 가족 하는 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하. 이것도 일종의 비아냥입니다. 아. 이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이건 진짜 제가 볼 때 남편이 그 불륜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자기 친딸을 데리고 상간녀를 만났던 것 같아요. 같이 여행을 간 것 같습니다. 네. 사이판 같은데 가서 사진도 찍고 한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을 이제 이 아내 되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한편으로 이해는 가요.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습니까? 네. 남편이 저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속상하는데 내가 난 자식을 데리고 가서 그 여자를 만날 때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진짜 할 얘기 아니지만 죽여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뭔가 뭐, 위해를 가하고 싶었겠죠. 위해를. 그렇게 죄송합니다. 순화하겠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네네. 하여튼 그 정도 감정이 격앙될 수밖에 없었죠. 네네. 그런 부분은 한편 이해는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까지 해요. 문자 메시지로. 문자 메시지로. 당신이 내 딸 앞에까지 얼굴을 내밀지만 않았어도 아하.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다. 네. 내 딸 앞에서 엄마 행세를 하고 네. 내 딸이 받은 상처 그대로 아니 그 이상 갚아줄게. 네. 뭐 이런 거 등등을 보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한편 그런데 그래도 이제 도를 좀 넘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고도 어떤 이른바 내연녀와 자신의 남편 간의 만남이 또 지속된 거죠. 계속됐나 봐요. 그래서 또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또다시 재차 문자를 보낸 그 내용은 대체 뭐였어요? 조금 더 이제 격앙된 듯한 내용인데요. 네. 너 나를 계속 우습게 보는 거냐? 지금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네. 끝까지 치밀기 시작합니다. 계속 만나면 어찌 됐는지 알려줬을 텐데 나는 지금 이미 충분히 기회를 주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최후의 통첩이네요. 메시지까지 예. 아하. 남겼습니다. 근데 허 소장님, 네. 이제 결국 이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면서 경고를 줬는데도 관계를 끊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폭발해서 한 행동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연녀가 다니던 직장에 케이크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케이크를 주문할 때 뭔가 이 아내분의 마음이 뭐랄까요? 진짜 온몸이 그냥 뭔가 이 분노로 덜덜덜 떨렸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성적 판단을 못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을까라는 느낌이 지금 저도 느껴지는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럴 것 어느 같아요. 누구도 네. 내 대신해서 사실은 이분이 이런 뭐 무서운 문자들을 보냈다고도 하지만 아마 부탁도 했을 겁니다. 그만 좀 만나달라고. 여러 방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화목해지기를 바랬던 부인이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렇게 내 딸까지 만나고 노력하는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라도 벌을 줘야겠다라는 그러한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추측해 봅니다. 영화나 그 불륜을 소재한 드라마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만 제발 우리 남편 이제 가정으로 보내주세요. 되돌려 보내주세요라고 호소하는 오히려 피해를 당한 이 원래 부인이 그렇게 호소하는 것도 여러 장면이 있어서 아마 그 장면도 기억나는데 지금 허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게 이 내연녀가 맞고소를 했다면서요? 결론은요. 네. 본인이 이제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네.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만 회사에서 진짜 속된 말로 이제 개방신을 당한 거 아니에요. 상간녀로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모욕감을 느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적반하장이긴 해요.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짓을 또 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를 한 거고요. 아하. 또 하나 더 했습니다. 네. 그 케이크를 보내기 이전에 본인한테 이 아내가 보낸 각종 문자가 이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라고 생각을 해서 협박죄 플러스 네. 모욕죄로 경찰에 네. 고소를 했던 겁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그럼 이 내연녀의 맞고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일단은 그 문자 부분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한다고 보지 않아서 협박은 아니다. 무혐의 처리해버렸고요. 네네. 다만 투명한 그 케이크 그 상자에 넣어서 보낸 거는 누가 봐도 명실공히 그 이 모욕죄에 해당된다 해가지고 벌금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아니 최단비 변호사님 이 아내 입장에서는 그 케이크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돼서 벌금 100만 원 내란 재판부 판단이 정말 분통 터질 거 아닙니까 지금? 아내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데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아하. 이 케이크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네. 저도 이 케이크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보통은 회사의 사내 게시판에 글을 굉장히 많이 그래요. 올려요. 그런 경우들도 이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하, 네. 아내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억울한데 네. 이렇게 벌금까지 내야 되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아주 이상한 판결을 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하, 네. 이 내연녀는 아내에게 100만 원을 청구해서 이겼지만 아내도 이 내연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남편과 원래 부부 생활은 둘 사이에서 공동 생활을 하고 이 공동 생활은 우리 법적으로 보장되는 법률론인데 이것을 결국 이 내연녀와의 만남을 통해서 가정이 깨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 내연녀를 상대로 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반적인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것을 청구를 했고 결국 법원은 800만 원을 이 내연녀는 아내에게 지급하라는 아하. 판결을 내렸어요. 네. 즉 법원 입장에서는 내연녀가 아내에게 저지른 불법 행위가 훨씬 크다. 즉 아내가 보호해야 되는 법익이 훨씬 많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네. 내연녀도 잘못이지만요. 김복준 의원님 아마 시청자분들은 그 남편에 대해 분노할 네. 거예요. 이 앞서도 그 얘기 나왔지만 그 상황 거의 비슷해요. 왜 아이가 피해를 봅니까? 그 남편 때문에 남편의 부도덕한 행동 때문에 지금 아이가 지금 중간에서 피해를 보게 됐어요. 지금 아마- 얼마나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내하고 사이가 나빠지면서 아내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여성을 만나서 재혼하면서 아이를 데려갈 요량으로 미리 사전에 얼굴 튼다고 그러잖아요. 여행 같이 가서 이제 앞으로는 이 사람이 엄마가 될 거다 하는 식으로 아마 여행을 한 거로 보이는데 네. 앞으로 이 사람이 엄마가 될 거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될까요? 엄청나게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네. 이거는 헤어지는 사람하고도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 사람은 굉장히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네. 오늘 좀 극단적인 언어인데 네. 남편 참 모자른 사람입니다. 혹시 최단비 변호사님 이혼을 이제 하게 되면 이 부부가요. 뭔가 이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 소송도 같이 혹시 하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재산을 하면 재산 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에 더해서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같이 정하는데 네. 사실은 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못한 사람이 주게 돼 있는데 아하. 친권과 양육권은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아빠가 잘못했다고 해서 당연히 엄마한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친권과 양육권은 아이의 양육을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그걸 아이의 따지는 복리후생을 가장 먼저 보기 때문인데 근데 이 사건에서 저는 여성이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갔을 거라고 보이는 게 네. 김복지 의원님이 설명해 주셨
있었지만 아직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연녀와 함께 여행을 갔었고 같은 호텔 방에서 셋이 같이 묵었다라고 이제 아내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아빠가 아이를 이혼을 해서 제대로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재판부가 그 부분은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뭔가 분통이 터지지만 그나마 한 줄기 빛이고 다행이라는 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걸 보여준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위안을 좀 얻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통 터진 얘기 많이 들으셨으니까 오늘 모처럼 기분 좋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추석 연휴를 맞아서 아빠와 놀이터에서 잘 놀고 있던 딸 2명이요. 갑자기 이곳으로 향하는데 아하. 왜 이곳으로 간 건지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근무 중인 경찰관이요. 지금 무언가를 발견하고요. 지구대 문을 여는데 지금 밖에서 여자아이 2명이 아빠와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무슨 일일까요? 보시면 빨간색 모자를 쓴 남성이 지갑을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데요. 네. 저게 지금 본인 지갑이 아니라 어허. 조금 전에 이 딸들, 네. 귀여운 딸들이 아이고. 놀이터에서 주운 지갑이라고 합니다. 네네. 놀이터에서 주운 지갑을 가져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랑 저 쌍둥이 자매가 이 놀이터에 놀다가 지갑을 아마 아이가 발견했나 보죠?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 조금 전 장면을 한번 확인해 보면 더 이제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때 영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놀이터 영상이네요. 조금 전입니다. 아, 네네. 놀이터예요. 지금 잘 놀던 딸이 갑자기 아빠가 있는 쪽으로 달려왔어요. 아빠가 자전거를 타고 있다가 아이한테 가보니까 아이가 웬 지갑을 들고 있었던 거죠. 아빠 여기 지갑 있다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된다고 그래. 그런데 열어보니까 돈이 웬걸 740만 원이나 있었던 우와, 겁니다. 대박. 그래서 결국 이 지갑을 주인을 찾아주자 해서 아하. 아까 처음에 보신 그 지구대로 아하. 향했던 겁니다. 야, 이게 740만 원이 든 지갑을 발견했는데 아이의 첫 마디가 그거였대. 아빠 이거 주인 찾아줘야 돼요. 이랬답니다. 자, 이 쌍둥이 자매 아버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 갔더니 놀이터 가자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제 거기 벤치가 있거든요. 테이블이 있는 벤치가. 이제 큰애가 거기 가더니 오빠 일로 와봐 여기 지갑 있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벤치에 지갑이 있더라고요. 의자에. 물론 물건이나 이런 거 있으면 찾아줘야 된다고 얘기는 했죠. 경찰서나 아니면 아빠나 선생님한테 얘기하라고. 야, 근데요. 근데 물론 진짜 아버님이 진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키신 밥상머리 교육을 잘 시키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렇게 바로 순간에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주인을 찾아오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저 지구대 근무하시는 분들 앞서 이제 지구대 내부 CCTV도 보셨지만 경찰 분들도 정말 흐뭇한 그냥 뭐 아빠 미소, 엄마 미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당장에 저걸 주워가지고 온 애기들도 진짜 이쁘네요. 진짜 이뻐요. 네. 제가 봐도 정말 이쁘잖아요. 네. 또 쌍둥이라면서요. 네. 똑같이 생긴 이쁜 아이들 둘이 저렇게 들어오면 뭐 지갑하고 관계없이 우선 미소부터 나올 것 같고요. 경찰을 강경찰 안녕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저렇게 아이들이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아빠랑 손잡고 저렇게 와서 지갑을 줄 때 경찰관 저 취급했던 경찰관 아마 어제 세상에, 아이고, 하루 종일 배꼽이다.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직무 수행했을 겁니다. 네. 근데요, 저 지갑에 일단은 지갑을 잃어버리신 분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보면 최단미 변호사님 한두 분이 아니고 740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이에요. 740만 원 정말 너무 큰 돈이죠. 네. 정말 월급쟁이의 거의 몇 달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500만 원권 한 장, 100만 원권 2장, 5만 원권 8장에 들어있었던 지갑인데 네. 저 지갑을 분실한 사람이 누군지 이제 경찰이 찾아봤더니 아하. 중국 동포였어요. 아하. 중국 동포가 고향의 가족들에게 송금하기 위해서 추석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렵게 번 돈을 모은 돈을 송금하려고 지갑에 보관했다가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연휴 때 은행 문이 안 여니까 아하 그렇게 세상에. 생겼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사람들, 우리 돈 많은 사람들도 74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인데 네. 정말 모으고 모아서 우리 가족한테 보내주면 가족이 얼마나 즐거워할까라고 상상하면서 갖고 있던 돈을 잃어버렸으니 아하. 그 동포분은 얼마나 정말 하늘이 무너진 애가 얼마나 탔을 거예요. 발 심정이었겠습니까? 동동 구르고. 그런데 저렇게 귀여운 아이 둘이 찾아줬으니 정말 네. 그 중국 동포도 얼마나 기뻤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이 중국 동포 입장에서는요, 열심히 한국 땅에 와서 일해서 번 돈을 참, 이분도 참 멋지신 분이에요. 가족한테 송금하려고 모아놨는데, 때마침 또 한국 추석 연휴라 은행 문이 안 여니까 은행 문 열면 이 붙이려고 지갑에 꼭이 갖고 있었던 돈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애가 탔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분실 신고를 했을 텐데 저렇게 아이들이 찾아줄 줄 누가 꿈에나 알았겠습니까? 아마 경찰분들도 이 일을 처리하면서 내내 흐뭇했을 텐데 경찰분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뭇했을 거예요, 정말. 네. 흐뭇한 얘기 나옵니다, 이제. 애들 와서 천진난만하게 주워서 왔어요. 그런데 금액을 물어보니까 너무 큰 거죠. 금액이 크면 아시겠지만 유실물법 관련해서 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권리를 고지해 드렸어요. 돌려주면 좋겠다, 그 아빠랑.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습득자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막 중간에 분실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5에서 한 20% 이내로 타협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뭐 특별하게 그렇게 요구하시지도 않고요. 그냥 담백하게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셨어요. 두 분이. 중국분, 중조선족이시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감사 좀 표현을 하고 싶다, 통화로. 이 중국,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냥 얼핏 드는 생각이었지만 말씀드렸던 게 중국 동포분들도 심성이 착하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착하잖아요. 찾아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려고 지구대를 찾아오셨대요. 근데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면 이 앞서 그 빨간 모자 쓰신 분이 아버지였는데, 아이고, 좀 뭐 또 이런 걸 또 감사에 또 뭐 주십니까? 사례비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니, 유실물법에 따르면 5%에서 20%인데 5%라고 하더라도 37만 원이에요. 굉장히 큰 돈인데 그러네요. 아버지가 안 받겠다고 하셨어요. 세상에. 그러면 저 이쁜 쌍둥이들은 뭘 받았느냐? 네. 파출소에서 아까 영상이 나왔는데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께서 운동화 뒤에 스티커를 붙여주셨어요. 그 스티커를 받아서 아빠랑 돌아갔고요. 저는 아마 제 혼자 예상인데 전날 일기도 썼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 아이들에게는 평생 남을 기억일 것 같습니다. 네. 몇 월 며칠 오늘 벤치에서 공원에서 놀다가 지갑을 주웠다. 아빠랑 파출소에 가서 지갑을 찾아주었다. 참 행복한 날이었다. 일기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서 지구대 모습 보니까 경찰관분이 아이들 운동화에 뭘 붙여준, 바로 그게 최단비 변호사 말씀하신 이게 야광 스티커래요. 밤에도 지금 바로 저 장면입니다. 이 아저씨가 선물 줄까? 뭔데요? 이거 운동화에 뒤에 붙이고 다니면 밤에 잘 보인다. 항상 안전하고 조심하게 다녀야 된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복진 의원님. 저런 거 보면 경찰관 참 자상합니다. 대한민국 경찰분들요. 저거 경찰 예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아이들한테 좀 붙여주고 네. 야광으로 밤길에 아이들이 운동화 신고 걸어가면 특히 헤드라이트 같은 걸 이렇게 비췄을 때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사고 예방에도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경찰 로고가 새겨져 있는 걸 이렇게 붙여주면 좋아하는데 저건 잘한 것 같고, 그거보다도요. 쟤들은 경찰 서장 감사장 받았어요. 진짜로 대단한 거. 일단 보세요. 지금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아유, 천진난만해요. 이게 귀여워. 그냥 저렇게 서 있는 게 더 멋진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보통 저렇게 했으면 딱 이렇게 서 있죠. 양복 입고 가고 딱 이렇게 차를 짜서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뿌이 뿌이 하면서 이렇게 있어요. 세상에. 정말로 아이들의 모습에 이 어른들이 오늘 여러 가지로 배우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벤치에서 준 지갑을 보고 아빠한테, 보세요. 저 영상이에요. 지금 친구들이 다 축하주러 왔어요. 세상에. 많이 왔네. 친구들 더 멋져요. 와. 예. 요즘 세상에 친구들 잘 되면 배 아파할 것 같은데 아이들 더 멋집니다. 와. 표창장 수여식에 뿌이. 세상에. 아이들도 반 친구들인가 봐요. 야, 축하해. 정말 너희들이 우리 학교 명예를 높였어. 꽃다발도 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우, 꽃다발. 이게 정말로, 소장님. 네.
다른 교육 필요 없어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네, 교육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육이고 네. 두 쌍둥이 어린이한테 너무 고맙다는 인사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한테 감사한 뉴스를 전해줘서 네. 어른의 스승은 어린이라고 하는데 저 아이들이 우리의 스승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우리가 배울 건 다 배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저런 예쁜 천사 같은 아이를 제대로 키워준 저 부모님한테도 그러네요. 진짜 감사 인사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다 싫어합니다. 하지만요 전염 중에 기분 좋은 전염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선행. 선행이 우리 사회에 전염돼서 더 나아가서 행복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널리 전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둘 쌍둥이 자매가 오늘 뉴스파이터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행복을 준 것 같아 행복합니다. 자, 뉴스파이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